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신세도 이제는 저 노을과 같아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노을을 보면서 김어준이가 과연 철이 들었을까? 왜 자기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는지, 왜 뉴스공장의 파급 효과가 더 이상 민주 진보 진영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노를 보면서 반성을 할까 이자가, 이럴지도 모르죠. 나는 200만이 넘는 유튜브 권력을 갖고 있어. 정청래를 당대표로 밀어서 당선시키고 이재명 이후에 차기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갈 거야 하면서 양정철과 내통하면서 여전히 개지랄을 떨고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집단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탁현민이를 잘 봐야 됩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이자가 노무현의 기호를 자본주의화해서 문화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새끼들이 돈을 잘 번 거야. 지금까지 10년 이상 동안 그죠. 이자들이 해온 그 다양한 짓거리들 중에 문화정책이 가장 성공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철학적으로 해부해 보지 않으면 이자들의 힘이 왜 시대가 변했는데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도는 탁현민의 아비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하는데요.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예도의 클래스로 그러네. 정치 비평이죠. 철학적 정치 비평. 프랑스의 사회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위에는 79년도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쓰는데요. 라 디스탱크시용, 구별짓기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에서 아비티스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에 르성스 프라티크, 실천감각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 여기에서 또 아비티스를 깊이 있게 다루는데 탁현민의 아비티스는 무엇일까?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무의식적 취향이나 습관이 아니라 환경이나 계급의식 아래에서 나타나는 그런 무의식적 습관인 거야. 체질화된 말짓이나 몸짓이나 옷 입는 방식이나 아니면 잡지를 소비하는 방식, 신문을 소비하는 방식,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 취향, 이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습관인 거야. 무의식적 습관이야. 이미 체질이 된 거야. 민주 진보 진영에 20년 전부터 김어준과 탁현민, 양정철 이런 자들이 뉴스공장을 중심으로 그죠 활동을 해왔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낙곰수였겠죠. 이 탁현민을 주목해야 됩니다. 민주 진보 진영을 자본주의화해서 문화로 만든 장본인인데 완전 사기꾼 새끼죠, 그죠? 이 탁현민의 아비티스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이 자들이 왜 지금도 시대에 뒤떨어진 짓거리를 하고 여전히 운동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정말 천박하고 천박한 기호가 됐는데도 왜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은 여전히 뉴스공장을 소비하면서 자기가 좋은 취향을 가졌다라고 말할까? 매불쇼도 동일합니다. 비교적 매불쇼는 나타난 지가 몇 년 되지 않지만은 어찌되었건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적 현상을 문화화하여 상당히 많은 자본을 빨아들인 그런 플랫폼들이잖아, 그죠? 최욱의 아비티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시대정신 없고 역사의식 없어. 단지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팔아서 그 위에 문재인을 옹립하고 이때부터 이 새끼들이 본격적으로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을 무의식적으로 가스라이팅 해왔는데 거기에는 이 정치적 현실을 문화로 잘 포장하여 그걸 자본주의 교환 가치로 만드는 탁현민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자가 문재인의 이미지 메이커요, 김어준의 이미지 메이커인 거예요. 한마디로 문바의 이미지 메이커인 거지. 큰 그림은 양정철 같은 놈이 또 그려주겠죠. 이 주변에 뉴스 공장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민주당 정치인 새끼들이 또 포진해 있고 전부 다 부유해져서 돼지 새끼들이 됐는데 여기에 탁현민이 있는 거예요. 이자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과 국민들을 무의식적으로 마케팅화하고 이미지화하고 정치를 취향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민주 진보 진영의 아비티스를 심은 장본인인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가 돈 떨어지면 또 하는 게 있잖아. 콘서트. 그러니 이 새끼들은 결국 노무현을 팔아서 장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재단 역시도 이런 정치를 문화화해서 국민들과 시민들을 무의식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자본을 빨아들이는 그런 방식이잖아. 그래서 이 자들의 특징은 갈라치기를 통하여 저 국힘 세력보단 우리가 낫다. 그래서 우월감을 심어줍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보게 만드는.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무의식적으로 체질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집단을. 집단 지성을 가스라이팅해서 항상 저 국힘보다는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워딩이 유사합니다.
이 집단의 워딩은 유사해. 김어준 지령을 딱 내리면 받아서 박시영, 새날, 최욱, 매불쇼 등등 유사한 방식으로 워딩이 같잖아, 그죠? 문재인과 조국이 유사한 이유가 뭐야? 거기 아비티스가 있는 거야, 여러분. 뜯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방식으로 가스라이팅해서 공적 영역을 사유화하는 데 성공했죠. 공익을 팔아 사익을 챙기는 데 성공한 집단. 거기에 탁현민이가 사용한 거는 아비티스인 거야. 자기도 모르게 민주 진보 진영을 문화적으로 니네들이 더 우월하다, 국힘보다. 우리는 저 새끼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취향까지 갖고 있다. 그래서 책도 책 같지도 않은 책들을 팔고 이미지화하고 영화를 만들고 온갖 지랄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이미지화가 아닌 거예요. 이 아비티스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챙긴 새끼들인 거예요. 나는 저 국힘을 지지하는 자들보다는 수준이 높아.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 예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저들보다 뛰어나. 언어 사용, 몸짓,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 나는 조선일보를 보지 않고 뉴스공장을 봐. 이게 한때 통하는 때가 있었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월감을 심어준 거예요. 피에르 부르디웨가 구별짓기, 라 디스탱크시옹에서 말하는 것은 200년 동안 프랑스 혁명의 정신,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었는데 프랑스 시민들의 의식 안에는 왜 이렇게 귀족적인 냄새가 날까? 왜 여전히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화했는데 왜 여전히 천민적인 의식에 빠져서 우월감에 빠져 있을까? 고민했던 거야.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프랑스 국민들이 상당수가 귀족적인 취향을 찬양하며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이 기호를 소비하니까 저들보다는 낫지 라는 비교 우위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구별짓기야 그랬어. 무의식적으로 특정 계급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취향, 습관이 바로 아비티스인데 민주 진보 진영에 이걸 심은 새끼가 바로 탁현민인 거야, 여러분. 이재명의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깨어나면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의식을 일깨우면서 이 새끼들이 가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힘을 잃게 됐지만 여전히 그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아비티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뉴스 공장을 소비하고 그리고 매불쇼를 소비하면 나는 저들보다는 낫다. 비교 우위에 빠졌어. 뜯어놓고 보면 썩어 빠진 교양도 아닌 교양을 갖고
스스로를 자축하는 그런 수준인데, 어? 김어준에게 가스라이팅 돼서, 그죠? 여기에 이제 탁현민의 기획이 있는 거지. 이제 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드러나죠, 그죠? 무의식적으로 침투하여 아비투스를 심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공장을 보고 오후에 매불쇼를 보면 나는 뭔가 민주 시민으로서, 민주 국민으로서 뭔가 뛰어난, 구별되는 기호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들잖아. 이게 결정적인 거야, 여러분. 여기로부터 이제 점점 많이 빠져나와서 문화적으로 볼 때 예도와 함동균이 꽤 역할을 했죠, 그죠? 지난 8월부터 이제 점점 빠져나와서 이젠 이렇게 된 거야.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소비하는 자들은 이쪽 진보 진영의 태극기 부대 수준이다. 이래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결국은 문파를 찬양하는 거죠. 문파 집단이 언어도 유사해, 여러분. 노무현을 팔지만 노무현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허무주의 집단이 된 거야.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서 대처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신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망상증 환자들처럼 자기들이 욕하는 태극기 부대처럼 비슷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아비티스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자들은 지금도 뉴스공장과 매불쇼, 알릴레오를 소비하면 뭔가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양이 높은 것처럼 착각한다. 교양이 높아, 여러분. 유시민이가 교양이 높아. 철학적으로 볼 때 계몽주의도 넘어서지 못한 수준이죠. 박구영이가 만들어낸 등가연세가, 여러분, 그게 교양이 높은 거야. 온갖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아비티스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새끼들인 거지. 이제 간 거죠. 정청래가 수준이 높아, 여러분. 지금도 노무현을 팔잖아, 여러분. 나는 노사모였고 이러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개소리 해대는데, 결국 이런 30년 전에 운동권적 사고를 가진 이 집단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기획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좁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탁현민이가 뭐야? 얘가 문화의 질을 알아? 아니면 미학을 공부를 했어? 체계적으로 문재인 같은 인간을 이미지로 잘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하지. 가짜들을 진짜인 것처럼 만들죠. 그런데 금방 드러나는, 이제는 더는 통하지 않는, 이제 이재명의 국민 주권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철학자들과 새로운 문학 비평가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 오면서 이 아비티스는 진짜 족 같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체면 상태에 빠져 있는 집단들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습관, 아이고야. 이제 뉴스 공장을 본다 그러면 뭐야?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말 아직도 그걸 보고 있어? 그 수준 떨어지는 영상을 일나자 말자 보고 있냐? 그 시간에 너 신화 한 편 읽어라.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담론들을 들으면서 기호를 소비하고 있냐? 야, 너 정말 멀었구나. 이제 왕따 당하는 분위기인 거야. 샤이 뉴스 공장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탁현민의 시대도 간 거죠. 이제 뭐 돈은 많이 벌었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그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너는 살아남을 수 없는 썩어 빠진 집단이 된 거야. 정말 놀아날 게 없어서 그것도 진보라고 하는 자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탁현민의 문화기획 아비티스에 놀아나는 게 그게 얼마나 철학적 웃음을 일으키는 일이야, 여러분. 정말 오래 헤쳐먹었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결국 국힘과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그런 거. 윤석열을 팔아서, 검찰을 팔아서 지금까지 처먹고 살아왔는데 그 아비티스는 성공한 거. 그런데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때? 완전 쏘갔구나. 정말 이 새끼들의 그 아비티스를 이용한 문화정책에 내가 놀아놨구나. 내가 이 새끼들의 이미지에 빠져서 책 사주고 영화 봐주고 오늘날까지 후원하고 했는데 보니까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새끼들한테 놀아놨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여러분. 조국이 써내는 게 책이야. 유시민이가 써내는 게, 여러분. 속아 웃을 일이죠, 그죠? 문재인이도 책 써내고 영화 만들고 다큐 찍고 그랬잖아요. 참 이런 사기꾼 새끼들한테 가족 사기당 같지 않아? 그런데 노무현을 잘 팔아서 그죠? 지금까지 국힘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비교 우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민주 진보 진영의 계급의식인 거예요. 아비티스에 빠졌어. 뉴스 공장을 소비할 때가 있었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시대는 갔고 이제 구태가 된 이 자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가 저쪽의 태극기 부대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지방선거 끝나고 정청래의 발언, 이지은 대변인, 지금은 사퇴했지만 최민희, 그리고 박시영, 유시민, 최강욱, 정준희, 이런 놈들 전부 다 워딩이 유사해. 아비티스가 같으니까. 그런데 어때? 맛이 갔어요, 완전히.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그런 세력들인데 아직도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있다는 건 바로 집단 무의식으로 작동하는
계급적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 아비티스 때문에 그러는. 여러분 많이 풀렸죠, 그죠?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신도들, 진짜 극성 신도들만 남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공적 영역에서는 점점 힘을 잃는 그런 집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